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기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장 막판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수급 불패 시간입니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시장에 이끄는 이 상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0.63% 강보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현재 2,409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이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코스피 지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막판까지도 오늘 코스피가 이 빨간불 좀 키워주면서 다시 1%대 진입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이제 이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외인이 105억 원대 물량을 매도하기에 나섰습니다. 개인도 동반으로 2,900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만이 홀로 3,093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수급 불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 양시장이 좀 혼조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 양시장 수급 상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순위는 오후 1시 기준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세원 ENC가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2위에 오른 증권사들도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고 있네요. SK증권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4위에도 NH투자증권 함께 이름을 올린 상황 속에서 3위 필룩스 또 5위는 한화생명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일재즈가 1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어떤 이슈가 조금 있을지, 외국인들 왜 주목하고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건설사들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고 있네요. 이어서 CBI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4위 SM라이프 디자인 어떤 이슈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연구원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SD 생명공학까지도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쪽 이 외국인들 순매수 1위에 오른 세원 ENC부터 한번 차차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국인들이 왜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슈로 좀 풀이가 됩니까? 네, 우선은 세원 ENC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 그러니까 12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운영자금 목적으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대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저는 이제 이 회사 자체 하는 사업만 봤을 때 화학공학이랑 뭐 유공합기기 이런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부족할 경우 외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시세가 나오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오늘 그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이유는 과대납폭에 의한 반발 매수세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연구원님이 볼 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외국인들과 따라 함께 매수세에 동참해도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을 따라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다, 단기적으로 대응해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는 좀 안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진짜로 세게 반등이 나오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짧게 수익 내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좀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지양해 주시고 또 향후에 나중에 좀 이를 좀 도모해 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매수 관점보다는 비중 축소나 관망세를 조금 좀 점쳐 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신규 접근은 그냥 좀 안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원 ENC 비중 축소를 좀 하면서 관망세 유지하셔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또 이름을 올린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린 KH 필룩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외국인들은 어떤 이슈와 또 어떤 매력의 이 종목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KH 필룩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세원 ENC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고 특히나 이제 쌍방울 그룹 이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에디슨 EV 쌍용차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저는 이 종목도 외부 M&A 이슈 그리고 기업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이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하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이렇게 어떠한 회사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M&A라던가 어떤 그 개별 이슈로 오르는 것들은 항상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세원 ENC처럼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단기적으로 어떤 반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노려보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KH 필룩스 이 기업 개별 이슈 또는 외부 이슈가 조금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변동성의 차익 매물까지 좀 출회되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점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KH 필룩스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세 동참해도 될까요? 이거는 정말 아까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오늘 양봉을 떠서 반발 매수 한번 노려보고 동참하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거의 5%가량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도 저는 매도를 하시고 비중 축소의 의견까지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KH 필룩스에 대해서는 관망세와 비중 축소까지 이렇게 권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코스피 좀 순매수 상위 종목 봤고요. 코스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 그중에 국일재지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일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처럼 개별 그룹 기업의 악재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최우식 대표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 거의 60%가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업의 대표가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가 매각하는 것도 블록딜 이슈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지만 어쨌든 최대 대표, 그러니까 회사 대표 자체가 주가를 매각한다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림이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반발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종목은 따라갔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를 보셔도 오늘도 윗꼬리 달고 지금 거의 11%가량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반발 매수인 것처럼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라올 때 따라갔던 분들은 이게 과대mak폭에 의한 반발 매수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급락이 나올 때 과대 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가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매수 따라가셨다가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특히나 기업 외부 이슈, 이런 개별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 과대 낙폭을 조금 많이 보인 종목들 위주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보여주신 국일재지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점 참고하시면서 유의하시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일재지 개인 투자자분들 현재 매수는 조금 권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나 관망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히려 관망보다 비중을 거의 많이 덜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게 얼마나 더 빠질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물론 세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손실이 너무 크다 하시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을 때 손실을 보시더라도 다 덜어내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일재지 비중 축소 이렇게 권해주셨는데 좀 상당히 좀 많이 덜어내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코스닥에서 또 SM 라이프 디자인을 외국인들이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 그룹 SM의 지금 카카오와 하이브 인수 관련한 뉴스 때문에 특히 SM 같은 경우는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SM이 지금 거의 하가 가까이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랑 하이브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인수를 결국엔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 SM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하이브가 인수에 참여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떠나버리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SM 라이프 디자인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M&A,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 개별 이슈 이런 것들이 주가에 물론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갈 수 있지만 빠질 때도 세게 빠질 수가 있다. 조정도 세게 받고 반등이 나올 때도 세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변동성이 큰 이슈들이 있을 때는 매매에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사실 이 종목도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반발 매수인가? 야, 여기 이제 악재 끝났나? 이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 있었던 불확실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떠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오늘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더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SM 라이프 디자인 주가 지금 현재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자, SM 인수전과 관련해서 카카오가 좀 승기를 들게 되면서 관련 SM 라이프 디자인도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특히나 SM이 23%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 이 관련 주들도 조금 체크를 같이 해보셔라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 이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좀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관망일까요? 분할 매수일까요? 저는 일단 역시나 이 종목도 신규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하이브 때문에 올랐던 거를 반납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빠질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가 인수환이 많이 했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제 떠났고 그러면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어져 버리면 주가는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관망하시되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세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축소 관점을 조금 고수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 신규 접근은 특히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 상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닥 코스피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대형
금융주들 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데요. 1위 삼성전자를 필두로 2위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에는 또 대형주 LG가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이 금융주들, 증권주들도 나란히 4, 5위에 이름을 올린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심택이 1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곧 오게 될지 반도체주 관련주들 조금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또한 의료 정밀 관련주들인 클래시스와 옴니시스템이 나란히 2위, 3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자, 이어서 유통 관련주 SAMT 4위에 이름 올렸고요. 통신주 대한광통신까지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나란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관련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가 SMR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를 같이 제작을 계약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 신재생에너지와 SMR 이슈를 받고서 지금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아까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랑 상반되게 지금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좀 시총이 크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딱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단타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강하게 순매수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매크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SMR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엮여서 앞으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 따라 매수를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접근하시기에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급락이 나왔는데 나온 이후에 지금 반등이 좀 나왔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주면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신규로 매수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동안 보유하셨던 분들, 위쪽에서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더 관망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원에서 14,000원 구간 지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해서 비중을 확대하셔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연하기 전에 강한 시세를 줬었고, 지금 그 원전 관련주들 다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원전 쪽 이슈가 들어오면서 SMR 관련 이슈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슈로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상승 랠리가 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까지 하셔도 좋고, 만약에 고점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좀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매수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종목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15,000원 구간대 지지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평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단기로 봤을 땐 2만 원, 좀 더 보신다, 중기로 보시면 22,500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15,000원 지지 받는 걸 확인하시고 15,000원 지켜준다 한다면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2만 원, 그다음에 조금 더 보신다면 22,500원까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목표가 2만 원에서 22,500원, 손절가 1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 LG에 조금 관심을 쏟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LG전자가 23년도에 정말 탄력적으로 올랐는데 여기 LG는 지주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속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좀 길게 보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짧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모아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LG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누가 어쨌든 경영권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LG 가계도 안에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같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이러한 상속 분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무리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뭐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상속 분쟁이 좀 해소가 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보유자분들이야 어느 정도 좀 보면서 지켜볼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막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 심택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심택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21년도 4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는 가장 핫했던 섹터가 바로 PCB 기판주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 단계였습니다. 21년도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배경이 DDR5 서버 PC 교체 수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리포트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반도체 공급난 이슈가 지속되고 그리고 어쨌든 전쟁 이후에 물가가 너무 올랐고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오히려 수요보다는 지금 침체가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22년도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내지 못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심택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3년도 1월부터 올해부터 다시 붐이 올라온 게 AI 반도체거든요. 그럼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금 다시금 23년도에 서버 PC, DDR5 교체 수요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조정 받았던 것이 만약에 이 DDR5 관련해서 교체 수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PCB 기판주들이 재무 자체는 건전합니다. 재무 자체는 건전한데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역시나 그러면 재무도 건전하고 다 좋은데 그럼 그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던가 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다시금 PCB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된다고 한다면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까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 특히나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광대역폭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에 PCB 기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PCB 기판 업체들이 차세대 메모리나 앞으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AI 반도체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PCB 기판을 안 쓰고 바로 직접적으로 반도체 위에다가 올리는 공법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택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관망일까요? 아니면 또 무단 매수일까요? 네, 저는 일단 관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택 같은 경우는 22년 3월 달에 58,300원이라는 고점을 달성한 후 지금 27,7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거의 절반 정도 빠진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25,000원 이탈하고 더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2만 원까지도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바닥권을 다져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확인을 한 이후에 그때 가셔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권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지금 심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매크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고 너무나 조금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현금 비중 늘리시고 종목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택을 관망 자세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 클래시스가 있는데요. 이 담은 배경과 함께 매매 전략까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22년도 4분기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50%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1억이 나왔는데 1억에 대한 50%가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 순이익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 필요한 부분, 뭐 관리 뭐 이런 것들, 구매, 원자재 구매 이런 것들, 원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빼고 영업이익률이 50%라는 거는 엄청난 그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카트리지 교체에 대한 그 수요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납품한 이후에 그런 소모품들 교체에 대한 매출이 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4분기부터, 그러니까 22년도 4분기에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 종목도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좋고 수익성이 상당하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좋지만 문제는 이제 이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얼마 전 중국에서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더 늘어나고 물가가 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물가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물건 구매나 수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리오프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소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영업이익률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소비가 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스크 이제 코로나는 앞으로 이제 끝났다. 독감과 같은 그냥 감기처럼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 그리고 피부 관리라던가 야외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소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피부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결국에는 이 기업의 수익으로 가져다 올 것이고 그러면 그렇다 보면은 소모품, 뭐 신규 장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익성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서 따라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트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상황 주목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봤다면 이제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오늘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장 막판까지 10여 분 정도 남겨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이 시장이었지만 장 초반부터 그래도 좀 그 큰 변동성은 없었던 좀 그러면서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승부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 종가 베팅잉 종목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힌트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성장이라고 네. 키워드를 좀 잡았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성장이요. 네. 최근에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이기도 한데 그렇죠.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뭐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뭐 이 미국 쪽에서 좀 대응을 잘 했습니다. 네. 예금, 예수금 보호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를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오늘 전약 후광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는 섹터가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인터배터리 2023이 곧 또 열리게 되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성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소재단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주요 완성차 부분 쪽에서 사실 전기차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변화 등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 소재단의 종목군들의 실적 상승 기율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물론 이제 밸류적으로 소급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여전히 고평가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산업의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성장이던 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키워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산업 성장성 2차 전지 워낙에 좀 탄탄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관련 업계 다시 상승 탄력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가져오신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코인테크요? 네, 사실 뭐 앞서 얘기 들어보면 소재단에서의 뭔가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위치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로 쫓아갈 수 있고 뭐 밸류적으로도 좀 좋은 종목을 고르다 보니 이 종목이 조금 선정이 됐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구조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과 일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탑 머티리얼이 자회사이다 보니까 전극 쪽에 대한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공정에서의 자동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의 공장 증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대부분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뭐 재작년부터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누적 3분기 기준으로 보시게 됐을 때 매출단이 3배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영업이익단에서도 2배 이상, 그리고 순이익단에서도 거의 한 80% 정도 성장이 나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은 거의 100%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순이익단에서는 30%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이제 수주들이 점점 이제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으로 넘어가는 수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해당 기업의 이제 매출액단에서 봤을 때 누적 수주 잔액 자체가 2,500억 원이고요. 또 올해도 계속적인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뭐 로봇이라
경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출산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사실 로봇단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까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뭐 무인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뭐 성장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1월 달에 공장을 새로 이제 부지 확대하는 것들을 결정이 냈고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자동화 쪽에 따른 생산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해 보셨을 때 이게 수주단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공급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머티리얼에 대한 이런 이 매출 비중이 한 6, 7%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장 기조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 막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에 조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상승 마감이 좀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일선 위치에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약간의 좀 CPI 부담감이 있어서 26,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보신다면 3만 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33,000원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 상승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전고점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오랜 기간 이동평균선에 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서 긍정적인 실적 시스템들이 다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거래량 동반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2,900원으로 조금 러프하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가 3만 원에서 33,000원, 또 손절가는 22,9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 한번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요. 동시 호가도 이제 본부장님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양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요. 모두 동반 이 상승세로 지금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76% 상승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0.06%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지금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현재 장 초반에 그래도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감 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다시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느낌입니다. 상승장입니다. 이 마감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뭐 전약 후강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던 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이 예수금 보호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거기에 따른 성명서가 3곳에서 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불확실성이 오히려 조금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오히려 빅스텝 우려를 굉장히 많이 좀 희석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특히나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수급적인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적인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물가, 이제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또 은행 파산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좀 견조했죠. 뭐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이 배경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이제 이 금융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 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응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해줬고 만약에 예금자 인수에 대한 보호를 안 해줬으면 전반적인 뱅크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적인 붕괴가 나올 수 있는데 보호를 해주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뱅크런과 이에 따른 또 은행 파산까지 이렇게 이어진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좀 보호하는 장치를 좀 마련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타격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예상보다는 견조한 국내 시장 상황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좀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좀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수 상황 앞서 좀 살펴봤고요. 좀 빨간불로 좀 마무리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로도 살펴보자면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좀 체크해 주셨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힘을 받았었는데 반면에 뭐 엔터 관련주들 뭐 이런 주들은 조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을 조금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 이 본부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좀 히든 카드가 될 만한 중요 포인트들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장은 좀 조심스럽게 어떻게 좀 점치고 계실까요?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CPI가 정말 예상치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니 선물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니 S&P와 미니 나스닥이 모두 다 1%대 후반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금일 미국장에서의 좀 흐름들이 나름대로 좀 선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물론 CPI가 좀 부담스럽고 이번에 농업 관련된 고용 지표도 좀 견조하게 나왔지만 일단 임금 상승률 부분들이 조금 둔화가 됐었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좀 금리 인상 기조를 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CPI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번 FOMC 발표 이전에 그 금리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뱅크런이 좀 막아지는 이런 사태로 그 시스템 붕괴로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빅스텝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리 동결이라든지 베이비 스텝 쪽으로 조금 방향성이 기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베이비 스텝으로만 유지가 되더라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우려하면서 2,500선이 깨지는 이런 흐름들에서의 수급 이탈은 좀 제한적으로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CPI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다소 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기타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의견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의견 들어봤고요. 또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오늘장 내일장의 전문가님들은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오늘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미국의 중소은행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이렇게 주셨고요. 또한 유창희 대표님 2차 전지 조정이 좀 우려가 좀 가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주호 연구원님은 CPI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 하창원 본부장님과 의견이 좀 상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또 체크 또 다르게 해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이 의견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물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소은행의 흐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뱅크런에서의 좀 피해가 가격하게 나오긴 좀 힘들죠. 워낙 예수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은행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 사태가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조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지수 대비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슈나 또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안에서 좀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세 분의 의견들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내일장 강세로 좀 떠오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2차 전지와 로봇 두 가지 섹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네. 일단은 인터배터리 2023이 이제 곧 개막을 합니다. 이제 15일 정도에 좀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노려보고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뭐 LFP도 있고요. 뭐 이제 프리 코발트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전극이나 전고체 관련된 이런 각형 배터리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일장에서도 좀 시세가 분출된 종목군들이 그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부각된 종목군들의 10% 이상의 좀 강세 기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소재단이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는 거는 이제 각종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이런 합자라든지 협력을 하는 부분들이 부각됐고 거기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가속화가 되면서 반드시 이제 가격적인 경쟁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경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 안에서도 LFP 관련된 종목군들과 또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금 흐름들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FP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값 제조를 강조를 했었던 테슬라의 그런 흐름들과 좀 비슷할 수 있고요. 네. 결국에 이런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얼마나 저비용으로 고품질을 만드는지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FP부터 이제 이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들을 조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가 분출이 됐죠. 뭐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과 뭐 레몬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배송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출산율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자율주행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율주행 역시나 로봇의 최하위화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AI라든지 오늘 이런 섹터도 좀 강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로봇이라는 큰 테마 안에 뭐 AI, 5G, 6G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결국엔 로봇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해당 섹터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강세 섹터로 2차 전지와 로봇주들 좀 살펴주셨는데 이 오늘장에도 시세가 나왔던 두 섹터입니다. 이제 종목별로도 좀 눈에 띄는 종목 많았는데 내일까지도 이 기조가 이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FP 또 전고체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 꼭 하시란 말씀해 주셨고 로봇은 일단 자율주행 배송들도 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좀 AI 관련주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살펴보시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로봇보다도 AI에 집중되는 시장 장세입니다. 네. 이 AI는 내일장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저 AI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안에서 만약에 좀 종목을 찾으신다면 그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AI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검사하고 진단해주는 그 시스템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력이 나왔던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물론 업력도 굉장히 높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는 유지 보수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쪽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좋아질 때 왜 감속기와 엔진 쪽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올 때 왜 양극재 관련들이 조금 주목을 더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의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과의 이런 AI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뭐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은 사실 그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조금 이제 앞으로의 조금 더 성장성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흐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후발로 좀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이런 AI 종목군들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또 로봇 AI 관련주들까지 면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은 미국발 금융주들의 타격이 조금 클 것이다 예상을 했었지만 그 예상을 살짝은 빗나가면서 상승장으로 마감한 오늘 장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우리 금융당국 어떤 타격을 입을까 좀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 이런 발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